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실시하였던 SAI 아동 강점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점, 이 강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강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먼저 강점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강점 검사는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강점 검사를 개발한 탁진국 교수님을 통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먼저 강점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강점 검사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재능이라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기술, 또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성격, 또 중요시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휘하게 될 때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강점 검사가 왜 필요한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이 강점보다는 약점에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하니까 그냥 두고 네가 못하는 게 요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향상시킬 거냐 자꾸 여기에만 치중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잘 못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자꾸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좀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향상시켜서 높은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관리만 해주면 되지 그걸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개인이 잘하고 있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놔뒀던 이런 강점 쪽에 좀 치우쳐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해서 이거를 극대화할 거냐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 검사를 통해서 개인이 자기 재능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떤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행복감 증진에도 크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점을 알게 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이 밖에 강점을 알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점을 알게 됨으로써 학업적인 자신감도 증가합니다. 본 검사 결과에서 제시된 각각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자신감도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나 직업에 있어서 낙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점을 알게 되면 성취 동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 간 서로의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간에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검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임 선생님을 위한 통계표 오른쪽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신뢰성이 있게 실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통계표 오른쪽 표의 결과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무응답수는 대부분 0으로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숫자가 10개 이상이면 검사의 신뢰도에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속 동일 반응에는 N, 아니요라고 찍히는 것이 좋습니다. Y, 예라고 나오면 여러 문항에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응답을 한 경우로 검사 결과 신뢰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 65점 이상 높게 나왔다면 이 검사에 솔직하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성향을 가진 경우로 결과의 신뢰도에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표가 찍혀 있습니다. 반응 성실성은 Y, 예라고 찍히는 것이 좋습니다. N, 아니오는 본인이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표시이므로 결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 신뢰도 척도 우측을 보시면 상위 강점 5가지와 각 강점별 원점수를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통계표 왼쪽을 보시면 강점별 평균 비교 및 대상자를 정리해 놓은 표를 통해서 우리 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학생들의 상위 대표 강점 2가지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별도로 대상자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냅니다. 통계표의 오른쪽 상단 부분을 보면 강점이 나오고 15개의 강점 영역별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의 단위는 원점수 평균 점수로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삶의 만족도 부분은 점수 단위가 T점수라고 하여 평균을 50점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을 하면 40점에서 60점 사이에 68%가 해당하는 점수 분포로 60점 이상이면 높음, 40점 미만이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T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점의 경우 점수가 낮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을 보면 됩니다. 여기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에 점수가 높게 나온 5개의 상위 강점이 제시가 되어 있으며 이것을 각각의 학생의 상위 강점 5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에 제시된 각각의 강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경쟁이라는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 학생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인정받고 이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경쟁에서 이겼을 때 뿌듯해합니다. 낙관성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스마일인 학생들이 많겠죠? 대인관계가 강점인 학생들은 친구가 많습니다.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음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입니다. 리더십은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서 리더로 인정받는 것을 즐기고 주변의 친구들을 이끌고 조직을 관리하는 학생입니다. 미래지향성은 앞으로 3년, 5년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배려의 강점을 가진 학생은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신체 활동은 운동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높은 학생들은 체육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운동을 잘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것입니다. 예술성이 강점인 학생은 예술적인 음악, 미술, 예술 작품을 많이 알고 있거나 그림을 잘 그립니다. 용기의 강점을 가진 학생은 남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꼭 하고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굳건히 추진하는 학생입니다. 유머가 강점인 학생은 사소한 한두 마디 말로 주변의 친구들을 잘 웃기거나 분위기를 밝게 하거나 유머를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로 주변 친구들이 재미있어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조절력이 강점인 학생은 참을성이 있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힘들어도 잘 견디는 경우입니다. 지혜가 강점인 학생들은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다, 나이에 비해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경우입니다. 정직이 강점인 학생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 경우입니다. 창의력은 아이디어가 많은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냅니다. 마지막으로 학구열이 강점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항상 기분이 좋고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결과표 중앙에 15개 강점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6가지 강점을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중에서도 상위 5가지 강점을 추려 이에 대한 설명을 결과표 왼쪽에 제시하였습니다. 5가지 상위 강점을 보면서 나의 강점들을 인식하고 이 강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서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위 강점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는 이 강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같은 질문들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의사 전달이 강점인 학생은 대변인 역할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창의력이 높은 학생은 기획 업무 등에 적합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강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상위 강점 5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표 오른쪽에 각 상위 강점별 활용 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지향성이 강점인 학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기 방에 자기 꿈을 써놓는다. 미래의 비전을 붙여놓는다. 나만의 노트를 적어본다. 매일 같은 시간,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본다 등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만의 활용 방법을 생각해보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상위 강점별로 대표적인 활용 방안들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매일 한두 개라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강점인 학생은 선의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주변에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들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낙관성이 강점인 학생들은 매주 2번씩 최소 15분간 낙관적인 생각을 해보거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강점인 학생은 친구가 나에게 바라는 3가지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이 강점인 학생은 사교적인 모임들을 만들거나 모둠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성이 강점인 학생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나만의 노트에 적어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비전을 서로 공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려가 강점인 학생은 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해서 친절한 행동을 계획해볼 수 있을 것이고 신체 활동이 강점인 학생은 스포츠 동아리나 클럽에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성이 강점인 학생은 예술에 관한 책을 읽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용기가 강점인 학생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용기를 갖고 살아간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머가 강점인 학생은 매일 적어도 한 사람은 즐겁게 웃겨본다거나 자기 조절력이 강점인 학생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지혜가 강점인 학생은 지식, 정보 부분 세계사를 탐구하거나 독서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직이 강점인 학생은 중요한 일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창의력이 강점인 학생은 아이디어 메모를 잘 해놓는다거나 방을 새롭게 꾸며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구열이 강점인 학생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활용 방법을 준비해서 실천한다면 보다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과표 우측 상단에 있는 만족도를 볼까요? 본 검사의 15개의 강점 요인을 토대로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삶의 만족도에는 주거 환경 만족, 가족 만족, 친구 만족, 자기 만족, 학교 만족 5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과표에 제시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점수는 T점수로서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점수입니다. 40에서 60점 사이의 점수는 보통 수준에 해당하며 60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또래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결과표에 그 수준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으로 구별해 두었으니 걱정 마세요. 좀 더 개인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표 뒤에 간단히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만의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 강점 목록을 만들며 떠올려 봅시다. 자신의 상위 강점을 가지고 자신만의 별칭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강점 요인과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생들 결과표를 배부한 후에 학생들의 개인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임 통계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 이 번호로 로그인하여 접속하면 연도별, 학년별, 반별, 개인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전문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 분석 보고서와 학급별 통계 자료를 정리해 놓은 담임교사용 전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사오니 잊지 말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 자료를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 결과지에 제공된 정보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마이스쿨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계표상에 제시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 공용입니다.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께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한 SAI 강점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은 감소하고 또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점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강점을 강화함으로써 약점을 약화시키는 심리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공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SAI 강점 검사 결과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